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21강 비교 14번째 문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논술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요. 모든 논술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효과적이고, 풀지 않고 보잖아요. 그러면 별로 많이 안 남아요. 반드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때까지 계속 2개짜리 비교를 했는데, 오늘은 3개짜리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3개 이상의 비교가 나오는 대학들은 시립대라든지 세종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3개 이상의 제시문을,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이상의 제시문을 주고 학생들한테 이 3개 이상의 제시문의 어떤 차이들을 학생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오늘 문제도 한번 보죠. 일단 논술 문제를 보면 항상 뭐부터 보라고요? 논제부터 보라고. 가나 다를 비교하시오. 그냥 가나 다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지금 무엇에 대해서 비교하라가 없죠. 즉 주제, 개념어가 없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주제나 쟁점부터 명확히 찾는 게 1번이다. 그죠? 그러면 딱 보는 순간 가나다의 주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첫 번째다. 자,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며 게테가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게테라는 천재적인 작가의 정신의 행로를 따라가며 그의 삶과 문학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를 원한다. 어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어떤 괴테가 경험했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약혼한 사람을 짝사랑해서 거부를 하니까 자살하는 얘기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죠. 이게 왜 중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파우스트가 낫지. 파우스트에는 어떤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파우스트는 좀 어려워, 맥락을 잡기가. 하여튼 차라리 파우스트가 낫죠.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느니 차라리 그죠? 그 팬픽 같은 걸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독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작품을 대하는 옳은 태도이다.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른 주관적 왜곡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의 주관성을 배제해서, 그죠? 독자가 뭘 보고 싶은지를 배제해서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독서의 가장 큰 의미라는 거죠. 결국에는 독서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작가의 정신적 행로에 따른 어떤 간접적 체험이야. 그죠? 작가의 정신적 행동에 따른 어떤 정신 체험, 그 결과 어떤 독자는 주관성을 배제하고 어떤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주관적 왜곡을 피할 길이 없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가에는 이제 2가지 시각이 나타나 있네요. 그죠? 우리의 삶과 무관한 저자의 의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을 수 있다.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나름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작가의 의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즉 다른 시각은 어떤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자신의 어떤 맥락이랑 내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읽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고유한 어떤 관점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되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다. 그래서 해석은 자유로운 어떤 창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제시문의 어떤 핵심적인 두 번째 이야기고, 그래서 삶에 아무런 어떤 의미를 보태지 못하는 저자의 의도는, 원래 의도는 죽은 사실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가에서는 문학 작품에서, 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문학에서, 밑에 쓸까요? 문학에서 책을 읽는다, 독해를 한다라는 것, 독해를 한다라는 것, 문학에서의 어떤 핵심 어떤 진실 혹은 진리를 파악한다는 것,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첫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둘째,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유로운 어떤 창조와 해석을 통해서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문학에서의 독해, 즉 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 진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랑케는 오로지 실제했던 사실만을 기술하고자 했다. 랑케는 역사학자죠. 랑케는 여러분들 이 사람을 몰라도, 실증주의자죠. 몰라도 교과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통해서 랑케는 사실을 이렇게 가려내려고 했고, 역사적 사실, 그죠?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한 건가요? 어떤 역사적 객관성을 지향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랑케가 했던 방법은 뭐죠? 실증적 방법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것은 역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객관적 과학으로서의 역사. 이제 랑케가 등장했던 시대가 이제 과학이 막 뜰 시대고, 어떤 신화적 세계에서 어떤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까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실체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어떤 영웅사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위대한 어떤 업적들을 잘 묘사할 것인가가 역사의 어떤 주된 어떤 흐름이었다면, 랑케는 그런 어떤 영웅사관을 벗어난 어떤 실증적,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근거한 어떤 역사적 서술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서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객관적 사실, 즉 팩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팩트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남아있는 어떤 팩트에 불과한 것이고, 그 팩트도 내가 어떤 관점이나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 말하는 건 뭔가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사실, 진실,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실증적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아제시문의 핵심입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일군의 과학 철학자에 의하면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다. 그죠?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 지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학주의라고 불러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과학 만능주의죠.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근데 과학은 잠정적인 참일 뿐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정보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학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지식이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신념, 가치, 연구 방법, 어떤 검증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자 공동체가 그냥 공유하는 패러다임 위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합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 얘기죠? 쿤의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어떤 사실, 진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가나다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죠? 가나다를 비교하시면 모두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진실, 진리를 어떤 식으로 발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논의되는 영역이 다에서는 과학, 나에서는 역사, 가에서는 문학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문학에서는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어떤 현실에서의 의미를 잘 찾아낼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어떤 독해, 제대로 된 어떤 진리,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역사를 해석할 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다가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에서는
과학적 진실,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 패러다임 위에서 합의된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자들의 어떤 합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적인 진리, 잠정적인 진실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다의 어떤 주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공통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공통적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공통적으로 이제 과학적 진리,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진리, 진실입니다. 공통적으로 진리 혹은 진실 혹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뭐가? 가나다, 다의 어떤 필자가, 그죠? 가나다 필자 모두 진리, 사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바라보는 측면으로 봐도 되고 범주로 봐도 되고, 가는 주로 문학에서, 그죠? 가는 문학에서, 나는 역사에서, 그죠? 역사적 측면에서, 다는 과학의 측면에서 진리, 사실, 그죠? 혹은 진실,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가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러한 문학 작품이 오늘날 현실적 어떤 의미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문학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사실, 진실, 어떤 문학 작품의 어떤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서는요, 역사적 측면에서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할 때 비로소 진리, 진실, 사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에서 과학적 측면에서 진리, 사실, 뭐 혹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자의 합의에 불과하다, 패러다임에 따른 어떤 잠정적인 어떤 진리에 불과하다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식의 어떤 차이들이 나타나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논법닷컴에 질문 남기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21강 비교 14번째 문제 68쪽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